핵심 이론 공사, 분광광도계 및 광학부품. 분광광도계의 기본 물질 분석 방법은 결국에 빛을 발생시켜서 그 빛을 흡수하는 흡광도를 측정을 하여서 물질의 양 또는 성분을 측정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광원에 따라서 연석광원과 선광원을 가지고 있는 분석법이 나뉘어집니다. 보통 연속광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흡수법, 형광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광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영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 광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필히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자외선 영역이나 가시광선 영역 또는 적외선 영역에서 사용하는 광원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는 합니다. 두 번째로 선광원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원자 흡수 분광법이나 원자 및 분자 형광법 등에서 사용하는 광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광원이 있으면 거기서 배출되는 빛을 이제 선택적으로 고를 수 있는 파장 선택부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단색화 장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광원에서 다양한 종류의 빛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중에 대상 물질이 적절하게 흡수할 수 있는 빛만 추려서 그 빛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빛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장 선택부 단색화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장 선택부 이 단색화 장치에서 이렇게 나오는 빛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 시료 안에 어떤 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실제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시료부, 시료셀이 있겠죠. 보통 시료부나 시료셀은 이런 네, 이런 모양의 육면체를 띠고 있고요. 요 안에 이제 수용액 상태로 네,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집어넣어서 빛을 통과시켜서 그 빛이 얼마나 이 대상 시료셀 안에 있는 그 측정을 하고자 하는 물질로 흡수되는지를 네, 흡광도로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석영이나 유리나 플라스틱 셀 등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검출부입니다. 검출부는 시료 용기를 통과한 빛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실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흡광도를 표시하는 장치에는 광전증배관, 광다이오드 어레이 등 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 시간이나 감도, 조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로 넓은 파장 영역에서 일정한 크기의 감도를 지녀야 한다. 한 파장 영역에서만 특출나게 이것을 그 높은 감도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게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가 낮아야 된다. 즉 오차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도가 높아야 하고 감응 시간이 빨라야겠죠. 그리고 복사선이 유입되지 않을 때 감응 신호가 0이어야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겠죠. 변환기의 전기 신호는 복사선의 세기와 당연히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복사선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변환기로 변환된 전기 신호도 동일하게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선 검출기의 종류는 이제 자외선, 가시선, 근적외선 영역에서 사용하는 광저 검출기와 그리고 적외선 영역에서 사용하는 열 검출기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환기는 이제 검출부에서 측정한 값을 크기 조건에 따라 증폭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값이 너무 작거나 좀 측정하기에 부적절한 값으로 나왔을 때는 그 값을 증폭 또는 변환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장치를 의미를 해요. 그럼 핵심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쭉 읽어보시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 빛의 세기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를 묻는 문제고요. 이 부위를 우리는 측광부라고 합니다. 답은 4번이에요. 2번 분광 강도의 광원 중 중수소 램프는 어느 범위에서 사용하는가? 중수소 램프 자체는 자외선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아까 연석광원 기준으로 얘기할 때 크게 이제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영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따른 그 램프의 종류를 숙지를 제가 하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은 중수소, 아르곤 등,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은 텅스텐 필라멘트, 텅스텐 필라멘트, 그리고 적외선 영역은 네른스트 백열 등이나 수은아크 이런 광원을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3번 분광강도계의 시료 흡수 용기 중 자외선 영역에 적합한 것은 시료 흡수 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자외선이냐 또는 가시선이냐 뭐 이런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는데 자외선 영역 셀은 기본적으로 이제 석영이나 용융실리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암기를 해두세요. 답은 1번입니다. 4번 분광강도계에 이용되는 빛의 성질은 흡광도를 측정하니까 흡수겠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분광강도계 부품 중 광원에서 파장을 선택하는 장치는 단색화 장치라고 했죠. 여러 가지 광원 중에 시료셀에 들어있는 대상 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즉 최대 흡수 파장을 낼 수 있는 광원을 추리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은 단색화 장치입니다. 답은 1번이죠. 핵심 이론 공호,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과 원자 형광 분석법. 첫 번째로 이제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이 나와 있는데요. AAS라고 약어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은 주로 이제 아주 미량의 금속 성분의 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원리를 설명드리자면 기체 상태의 원자의 특정 파장의 빛을 투과시킬 때 그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 전자가 빛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그래서 이 흡수한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 그것으로 이 물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일 원소의 정량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은 감도가 높고 타 원소의 영향이 적으며 시료가 용액인 경우에 전처리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광원으로는 크게 두 가지 광원을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속빈 음극 등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전극 없는 방전 등이라는 광원을 사용을 합니다. 각 광원에 따른 특징을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AAS 방법에서 전자전이를 시키려면 대상물질을 결국에 강한 열을 가해서 이제 원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 파트를 우리가 이제 시료 원자화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료 중에 존재하는 이온 분자를 열해리시켜서 원자 증기를 생성하는 부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보통 불꽃 원자 흡수 분광법에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료 원자화부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기 아세틸렌 불꽃 방식과 고온의 아산화질소 아세틸렌 불꽃 방식, 그리고 흑연료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첫 번째 말씀드린 공기 아세틸렌 불꽃 방식이고요. 고온의 아산화질소와 아세틸렌 불꽃 방식은 용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물질의 분석과
고온 불꽃 원소 분석에 이용된다고 합니다. 즉, 낮은 온도에서 용해가 잘 안 될 때 온도를 높여서 물질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네, 이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흑연로 방식은 이제 비불꽃 원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 막대법과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고요. 단계를 세분화해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광부가 있습니다. 이 분광부는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기기 분석 장치의 단색과 장치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입사된 빛의 성분으로 파장을 분리해 원하는 빛을 골라내는 장치. 그래서 어떤 대상 물질이 어떤 파장의 빛을 잘 흡수할 때 그것만 선택해서 골라내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가 입구 슬릿, 반사경, 분산원소, 출구 슬릿 장치로 구성이 됩니다. 측광부는 최종적으로 그 원자화된 그 전자가 흡수된 빛의 색이, 즉 강도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고요. 검출기, 증폭기, 지시기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출기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전 증폭관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광전 증폭관은 설명에는 이제 빛을 측정하는 검출기 한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신호를 증폭시켜서 좀 더 정확한 값을 감지하고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검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AAS 방법은 이제 다양한 방해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분광학적 방해, 두 번째, 화학적 방해, 세 번째, 물리적 방해, 마지막, 이제 기타 방해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분광학적 방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물질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상 물질, 대상 원소의 공명선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타 원소와 방출선이 겹쳐서 교란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타 원소를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방해 물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분광학적 방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화학적 방해는 그 샘플 용액의 해리도가 100%가 안 돼서 다 원자되지 않은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액 내 이제 타 이온과의 결합으로 인해서 원하는 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감도가 안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때는 해방제를 넣어서 샘플 용액이 100% 해리될 수 있게 도와주거나 또는 고온의 불꽃을 사용해서 생성된 간섭 원소를 제거함으로 화학적 방해를 예방하거나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방해는 기준 용액과 시료 용액의 구성 성분 차이로 발생을 하고요. 이때는 표준물 첨가법을 사용해서 이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방해가 있는데 이온화 방해, 불특정 방해 등이 있다. 그래서 어떤 방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2번 원자 형광 분석법. 이 방법은 이제 AFS라고 하죠. 아까 설명드린 원자 흡수 분광법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의 빛을 흡수하느냐, 그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 이 방법은 반대로 이제 바닥 상태의 원자가 광원에 의해서 이제 들떴다가 흡수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는 형광, 이런 빛,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원자 흡수 분광법이 대량의 시료를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고 보면 이 원자 형광 분석법, 즉 AFS 방법은 미량 원소 분석에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은이나 납, 비소, 주석 등 10개 원소에 대해서 미량 분석으로 활용한다고 나와 있죠.
감도가 좋고 간섭 효과가 낮고 넓은 범위의 어떤 그 선형 검정 곡선의 범위를 지니고 있어서 네, 이 말이 다 이제 미량 원소 분석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보통은 원자흡수 분광 광도법이 많이 사용이 더 됩니다. 하지만 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미량 원소 분석에는 더 적합하다. 자, 광원은 속빈 음극 램프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검출기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광전 증폭관을 이용을 하고요. 방해 요인은 어쨌든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이나 그리고 원자 형광 분광법이나 그 흡수한 그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또는 그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해 요인과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응용 분야는 의학, 환경, 공공의료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요. 납이나 수은, 비소 이런 물질의 미량 원소 분석에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예제 1번 AAS 방법을 화학 분석에 이용하는 특성이 아닌 것은 선택성이 좋고 감도가 좋다고 했죠. 방해물질의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했습니다. 또한 반복하는 유사 분석을 단시간에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하나씩 대부분의 원소를 동시에 검출이 안 되고요. 단일 원소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답은 4번입니다. 2번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의 시료 전처리에 착화제를 가하여 착화물을 형성한 후 유기용매로 추출하여 분석하는 용매 추출법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 결국에는 그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했죠. 감도가 낮을 경우에 착화제를 가하거나 고온의 불꽃을 사용해서 생성된 간섭 원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의 광원으로 속빈 음극 등에서 사용하는 기체가 아닌 것은 이 AAS 방법에서는 이제 네온이나 헬륨이나 아르곤 다 비활성 기체죠. 이런 것들을 속빈 음극 등의 기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원자 방출 분광법 AES라고 하는데요. 이 방법은 불꽃이나 플라즈마 아크 등을 우선 사용을 해서 분석 시료를 이제 기체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원자로 만들고 나서 이때 방출되는 전자기파를 분석해서 그 시료 안에 존재하는 원소를 분석하는 분광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법은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보다 원소 상호 간의 방해가 적고 그리고 한 원소에 들뜬 조건에서 대부분 원소들의 방출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적고 다양한 그 원소의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은 하나의 그 단일 원소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것에 비해서 이 방법은 여러 가지 원소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기체 원자로 분석 시료를 만들 때 사용하는 플라즈마나 아크나 스파크 광원 이것을 구성할 때 기기 장치가 매우 복잡해지고 비용도 상승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자 방출 분광법은 들뜸원, 단색화 장치, 검출기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 들뜸원은 한마디로 기체 상태로 변환하는 장치예요. 아까 불꽃, 플라즈마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고 했죠. 단색화 장치는 들뜬 빛을 프리즘이나 회절발 등의 방법으로 분해시켜서 요구되는 형태로 분석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다 똑같죠. 다른 방법들이랑 단색화 장치나 검출기나 다 동일합니다. 핵심 이론 07 원자 X선 분광법. 이 방법은 그 전자기파 중에 X선을 물질에 쪼여주면 그 전자들이 튀어나오거든요. 그 튀어나온 전자들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이 물질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큰 선이면 선일수록 이 전자들을 심지어 튀어나오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선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전자기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X선을 쏘여주면 이 전자가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것을 고유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을 하면 어떤 물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석 목적을 위해 X선을 얻는 그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고에너지의 전자 살을 이용해서 금속 관역을 충돌시킨다. 2차 X선 형광 빛살을 얻기 위해 1차 X선 빛살을 물질에 쪼여준다. 방사성 광원을 사용해서 붕괴 과정에서 X선 방출을 유도한다. 싱크로트론 방사선 광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개념이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을 묻는 문제는 나온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측정기의 구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하죠. 광원이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X선을 이용한 원자 X선 분광법에서는 텅스텐 필라멘트의 음극, 양극 장치가 결합된 진공관 형태의 광원을 사용한다. 이 내용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필터는 단색화된 복사선을 선택적으로 얻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고요. 검출기는 이제 복사선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이고요. 다 이제 똑같아요. 다른 그 분석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호 처리 장치는 신호를 처리한다. 그 처리된 신호를 판독해서 그 정량 정성 분석에 활용한다. 여기에 어떤 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는지를 파악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정기기는 스펙트럼 분리법에 따라서 1. 파장 분산형, 2. 에너지 분산형 두 기기로 나눠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핵심 예제 1번 다음의 전자기 복사선 중 주파수가 가장 높은 것. 주파수가 가장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에너지가 가장 많은 것은 이제 방사선 쪽으로 가면 에너지가 많아서 심지어 어떤 물질을 쐬어줬을 때 그 전자를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까지 한다고 했죠. 순서대로 좀 보면 라디오파가 있고요. 그리고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 자외선, 그리고 방사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라디오파는 라디오죠, 라디오. AM, FM. 그리고 적외선은 이제 열선,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빛, 자외선은 이제 보라색 이후에 이제 파장을 지니는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방사선은 이런 물질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전자를 튀어나가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파수가 가장 높은 것은 방사선이 되겠죠. X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분광강도계 구조 중 일반적으로 단색화 장치나 필터가 사용되는 것은 이 부분은 파장 선택부죠. 그래서 원하는 파장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